검사 출신 양문남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문남 의원님 양문남 TV 굉장히 크게 판 들고 나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전현희 초이 너무 적네요. 저 사이즈가 방송국 사이즈가 적으니까 이거라도 크게 해야죠. 양문남 TV 지금 구독자 몇 명입니까? 제가 약 3만 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처음 나오실 때 10,000명 아니었나요? 아니요, 4,400명. 4,400명. 10배나 늘었네요. 뭐한 점에 더 칵 늘어야죠, 뭐. 여기는 잘하면 저절로 늘어요. 예. 뭘 잘못하면 욕먹으면 줄어들고요. 예. 그렇죠. 지난번에 저 비판하니까 좀 빠지더라고. 자, 이 전담재판부 설치법 이거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랬는지 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부에 판사 한 명. 한 명. 와, 이게 진짜 네. 지금 와서 한 명. 한 명. 네. 그 양반이 내란 재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형사 사건 만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네.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도움이. 네, 네. 효과 없죠. 그 재판부가 아마 서해 공무원 그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만 페이지 될 텐데 그거는 거의 이제 재판이 무르익어 갈 때인데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보란 거 아닙니까? 배석 판사한테. 진짜. 그럼 뭐 효과 없죠. 예. 지금 내란 재판 시간지가 9개월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할 거면은 뭔가 헛소리 나게 와 이렇게까지 하나? 예, 예. 저기서 그러면은- 한개 재판부가 새로 만들어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처음에는 예. 그런데 한 명 그것도 배석 판사를 달랑 보내서 옛날 사건 다 읽어보고 그걸 하라고 하니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란 재판은 사실 지기현 판사가 잘하면 속도감도 낼 수 있는 건데 배석 판사는 사실 크게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은발의 오점육이죠. 눈가리 와웅한 것이. 눈가리가 아웅하기 맞습니다. 그 실제로 하려면은 지금까지 배당된 전 사건을 재배당, 그렇죠. 앞으로 사건 배당 중지. 그러게 해야 되지. 판사 한 명 넣어가지고 국민 속이는 거요. 저도 처음에 얼핏 언론 볼 때는 판사 보강해가지고 이거 내란 재판을 돕는 걸로 저도 생각했는데 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판사 한 명 해가지고 일반 사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건 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한 명 투입했다 뭐 이런 수준이지. 게다가 어제 김용현 네. 전 장관 기피 신청했잖아요. 특검. 예, 예. 그걸 받아줬대. 또 받아줬습니다. 그거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판사가. 그럼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간이기가 결정하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지해버렸더 네, 받아줘요. 네. 그리고 판사에 대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검이 자기들을 모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재판장의 역할은 그 검사와 피고인을 잘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벗어나지 말라고 잘 톡톡톡 쳐가면서 또 당사자의 말 중에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형사 재판은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중구난방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내버려 여기서 뭐 두고. 기피 신청하면 이것도 절차에 있는 거니까 네, 받아주고 네, 네, 네.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하세월입니다. 그 항소심 판사가 이거 재판 보면 정말 한숨이 납니다.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버렸나. 예.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3대 특검 종합특위에서 국정농단, 그러니까 내란 그리고 국정농단 네. 두 개의 전담 재판부를 주자는 거죠. 3대 특검 전단 아, 3대 특검 사건은 전부 다. 네네. 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의 1심과 2심 법원에 2심까지. 각각 3개의 재판 전단 재판부를 만들어서 모두 6개의 전단 재판부를 1심에 만드는 겁니다. 지금 3대 특검이니까 3대 특검 전담. 네. 2심에도 3대 전담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네. 내란만 얘기했는데 네.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지금은 이제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지기현 재판부 같은 그런 이제 재판부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취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국회 빠졌고. 네, 국회는 빠졌고 국회 대신 법무부를 한 명을 넣었고요. 법무부 그다음에 한 명. 법관 추천회의 4명, 대법 변협 4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합니다. 사실은 이제
법원에 좀 더 그 추천권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법관 추천 회의를 열지를 않으면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협과 법원을 반반씩 하고 법무부 법무부를 하나를 한 걷어서 명을 넣어서 과반을 혹여나 넘기는, 법원에서 이제 이 음.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꼼수 쓸 수 있죠. 예, 그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머리 많이 썼네요. 네, 네, 머리를 예.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 633 원칙을 집어넣고요. 6개월, 3개월, 3개월. 네, 633 원칙을 집어넣고 다만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실 테지만 김건희 재판부는 그래도 한 개를 더 넣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요. 기소될 것도 많아 보여서 그리고 김건희 재판부 2개로? 2개를 넣는 게 어떨까? 어. 그 의견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케이. 네, 네. 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장 지금 영장 가서- 전담 법관도 추천위에 이제 추천을 거쳐서 영장은. 각 신급별로 한 명씩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이 확 띄는 게 유죄 확정 시 복권 대상 제외, 사면 복권 제외, 네, 사면 복권 가명을 가명도 제외. 예, 제외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냐,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사면을 받는 당사자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법안이 2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란 특별법, 예. 예, 법사위 이제 법안 소위에 있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엊그저께 발의했던 3대 이제 특검에 예.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금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법안을 보니까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국회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이제 국회가 빠졌어요. 예. 예, 거기에 위헌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위헌인데 아예 그런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저는 원래 지금 계류 중인 내란 특검법에 국회가 대법관을 추천해서 3명을 넣도록 돼 있는 거 저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 왜 그러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판사를 누구를 정한단 말이 없습니다. 헌법에 법률을 정한다.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판사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 그 법이 뭐죠? 법원 조직법입니다. 그 법원 조직이 보면은 판사를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중에 일정한 근무 경험 있는 사람을 판사로 한다고 정해졌어요. 법원 조직법에. 그리고 대법관의 동의를 해서 대법원 이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대법원의 동의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면은 그게 헌법 위반이 안 되죠. 그리고 위헌 아니시라고. 우리 양분아 의원님 말씀이 네. 100번 맞고요. 헌법 102조에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헌이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조항을 우리가 끌고 위헌이 와서? 아니다 그런 걸 계속 이제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더니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상권 분립을 침해한다. 삼권 분립. 아 위헌에서 불러 넘어왔군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 또 그 내용이 뭐냐 이랬더니 법원의 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무작위 배당에 의해서 배당. 예, 법원에서 하는 건데 이 법원의 그런 재판부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배당은 얘기거든요. 근데 헌법에 없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헌법에는 없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배당도 법원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뭐 특허, 조세, 행정, 가사, 소년, 그다음에 이제 회생 뭐 이렇게 다 나누어서 네. 자기들도 이제 전문 전담을 전담하지 다 않죠. 이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형사재판 내에서도 저는 재산범죄 전담이었는데 예전에 할 때 교통전담이 또 있습니다. 아하. 예, 또 그렇구나. 위증 뭐 이런 거 전담이 있고 다 전담이 있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 내란 전담을 하나 더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특- 예. 어떤 특정 목적의 전담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고 자기들이 예. 이미 가사 전담인이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네,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나 이런 반응을 보면 특별한 법조항이나 헌법 조항을 들지를 못하고 그냥 위헌이다, 그냥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없고 근데 이제 아예 논란을 없애려고 국회를 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워낙 이제 그걸 매개로 상권분리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공정한 재판부를 꾸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논란을 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근데 뺐습니다. 양문남 의원님이 이 검찰에 관해서 약간 물러날 때가 있는데 법원에 아니, 대해 물러가면 TV 구독자 빠집니다. 검사 세게 합니다 제가. 법원 할 때 아주 단호하신데 근데 그 국회 3인 다시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법사위에서?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발의만 된 법사위 거니까. 법안 소위에 있는 국회 3명이 들어가는 그 법안인데 그건 내란 특검법, 내란 특별법이고 우리 전 최고님이 중심이 됐던 것은 3대 특검법을 이제 종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장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지. 무슨 위원입니까? 지뢰 물러쓰지 말자. 물러서지 말고 이 무작위 배당 그것도 헌법 위반된 게 아니에요. 법원에 예결돼 있고 요 논리를 확장하면은 지방에 지방에 가면 지원이 있어요. 지원은 합의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모든 합의 사건에 합의부 하나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헌이게요? 그러면은 양문남 의원님 이제 구독자용 발언하셨는데 부도역장 발언에 진심을 이야기하거든요. 판사 출신으로서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아, 받도록 그렇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임명하라는 위임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재판부에 있어서 판사 자격 있는 사람, 지금 판사를 보내는 것 자체를 국회에서 한다. 오히려 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럼요. 우리 김승환 의원님도 제 말에 동의하신 것이고 동의합니다. 그 원래 지금 법안서에 있는 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셋, 뭐 판사의 셋, 변호사 셋 9명이 추천해서 2배수를 추천합니다. 예. 6명.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9명 중에 3명을 우리가 법관 추천에 구성하고 거기에서 2배수를 해주면은 거기서 대법원장 임명하니까 전혀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그 이제 국회를 뺀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1배수로 추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불신이 높은 만큼 대법원장의 임명의 재량권을 이제 그런데 빼겠다. 법원에서 4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법원 마음대로 선정하는 겁니까? 근데 법관회의에서 법관회의. 추천을 하는 법관 겁니다. 회의. 네. 그거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잖아요. 법관을 추천할 때는 있죠. 네, 네, 가능하죠.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협 4명도 네. 그 오랜 생활 법조인들 하신 분들이 그 나이대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법관과의 인간관계라든가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협 구성원이 그 집행부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당히 그때보다는- 성향이 좀 중도적인 성향이 있어서 법원에서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그나마 네.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변협에서도 그 법관 추천할 때 예전에 이제 헌재 재판관인가 뭐 추천할 때 그때 특검이었구나 상설특검 뭐 변호사들한테 이제 의견을 다 돌려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더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협 회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다 메일을 돌려서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근데 선택을 이제 하면 예를 낫지 들어 않을까. 법원에서 4명은 똘똘 뭉쳐져 있고 예. 변협에서 3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1명 정도는 법원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5대 4가 역전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어렵게 내란 재판부 구성했는데 네. 직연 대법원장이 원하는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희대 가능성은 없어야 되는 거 대법원장이요? 아닌가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될 가능성도 그래서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안으로 이제 절충해서 만든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분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 현재 2개 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는 추후에 법사위 논의 추후에,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워낙 지금 직연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침대 축구처럼 하고 있고 또 다른 내란 기소된 공범들이 지금 다른 재판부에 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예, 근데 일관성이 과연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일관성 있게 또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필요에 신속하게 의해서, 예. 신속하게 직위원화 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사태를 예. 불안한 내란 재판에 직면한 국민들의 어떤 네. 불안감, 또 사법의 불공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민주당이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고 진행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알파 오메가는 조희대가 사퇴하는 거예요. 점프하지 마시고 일단 그건 아니, 맞는데 제 말을 들어보시죠. 그건 그것대로 맞는데 아니, 조희대 이거 대법원장이 마무리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이 사퇴를 하고 제대로 정신이 된 대법원장이 선임이 근데 되면은 스스로 사퇴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절차적인 문제를 밟아야 되고요. 예. 제대로 사퇴만 하고 제대로 된 대법원이 선임이 되면은 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그렇긴 한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고 그리고 물러나게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네, 되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이 법안을 빨리 발의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국회가 들어가냐 마느냐는 법사위에서 이제 법사위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어쨌건 이게 지금 이제 재판 공개가 원칙이라 이게 공개가 되면 그래도 판사들이 이 다 국민 앞에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더 신속하고 더 이렇게 할 것이다 긴장을 하고 네, 이 법에 그런 생각이 재판 듭니다. 중개를 보완책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중계. 네, 그래서 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사들의 그 판결문에 모든 그 배석한 판사들의 그 자신들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아, 되어 어떻게 있습니다.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판사들의 그런 이제 판결 취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을 의식한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네. 여기까지 온 거고 맞습니다. 그 파기환송도 그랬지만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계 풀어줬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9개월째 있잖아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겨우 한 사람 추가했는데 그 사람은 내란 재판 한 사람도 아니야. 다른 재판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못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기왕특별법을 만들 거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양문환 의원님 의견에 저도 한표인데 근데 이제 이건 법사위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래 원안이 그 국회가 추천하는 이런 네. 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안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워낙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논쟁이 많아서 이 법 자체가 자초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보면은 내란 재판도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 네, 기득 맞습니다. 카르텔이 그렇게 이제 완강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핵심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그리고 이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아무리 뭐 공정하게 해서 대법원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난번처럼 또 파기환송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 때처럼 유죄할 결심을 딱 하고 대법원에 올라와라. 그러면 이틀 만에 우리 유죄 때릴 거야. 실제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 대법원장이 똑같은 생각으로 윤석열의 또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임명을 해준 대법원장이 지금은 이제 아무리 밑에서 특검이건 1, 2심 재판부건 상관없이 나는 무죄할 거야. 그러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그때 이틀 만에 이걸 유죄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표결을 사건도. 이틀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안도 기록도 읽지 않고 무죄를 때릴 가능성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5월 1일 날 조희대 사법 구태타가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돼서 내려간 다음에 재판 추정이 되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옷을 벗었어야죠. 그렇죠. 5월 1일 날 그렇게 선고할 줄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건 사법부의 구성원들
예. 다른 판사들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판사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다 이해를 못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러면 어쨌건 서울고등에서 재판 추정되면서 그 사법 구태타가 실패했으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전원합의체로 했던 재판장이 본인 아닙니까? 지금 그때 이제 옷을 벗었어야 되는데 그때 네. 놔두니까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국민께 실망시켜드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공정성을 신뢰를 잃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사퇴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법부가 우리 법치의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의 수장이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사퇴하라면은 법치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대의 법치가 무너질 뻔을 했던 게 지난 12월 3일 이 법안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진 순간에 지금의 논리처럼 사법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이라면은 그때 의견 표시를 했어야죠. 강력하게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는 그때는 무건 수행해 버렸어요. 무건 수행. 조용히 있었어요. 무건 수행. 아니 무건 내란을 수행.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양반들이 네. 요거 지금 재판부 와서 말이 안 설치한다고 되지 지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는 이유가 현재 판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사에서 3명, 변협에서 판사에서 4명, 변협에서 4명을 뽑게 됐을 경우에 이들이 담합을 한다면은 우리는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거지. 밥벼르다 죽서먹고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는 그래서 원래처럼 네. 국회복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양문환 위원님 참 집요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냥 우리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걱정은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란 특별법이 되든 엊그제 제시했던 3대 특별법이 되든지 간에 분명히 반대 세력은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이걸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강력하게 양문환 TV의 구독자 전현희 TV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현희 TV는 이미 10만 명 넘었지 않습니까? 아, 오, 그래도 실버. 아직도 갈 길이 네. 멉니다. 네, 이게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크기가 오히려 김승원 의원님이 예. 지금 3만 명도 안 되거든요. 보셨네요. 삼선이신데 이 재선입니다. 재선이신가요? 네, 네. 재선이신데 양부남 의원님보다 지금 적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다음에는 안 가지고. 의원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다 보니까 네, 네, 네. 구독 한번 해주시죠. 예, 김성원 TV도 있습니다. 하여튼 쑥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예. 예. 지금 조희대 체제 하에 사법부가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거든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대법원장의 지시가 통하는 약간 1970년대 유신 때 그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래도 판사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을 해줬는데,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 완전히 회귀를 했거든요. 사법 내에서도 분연히 일어나서 좀 그 올바른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고. 최근에는 그래도 그 내부망에서 네, 문제 네. 제기를 하는 분들이 부장 판사들이 나타나고 지금 있더라고요. 3분 정도 네.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거기에 지지하는 댓글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어서 그랬지.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경직화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요. 예,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조희대 대법관은 이 정도 사이즈의 2,000명이 넘는 대한민국 정도 국가의 대한민국 정도 사법부를 이끌 만한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좀 나쁘다 하면서도 참 유능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가 않아요. 사법행정 정무적 감각은 거의 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반. 예. 어떻게 저 자리 가셨대요? 저는 그냥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추천했다.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걷죠. 국회가 동의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예 끝까지 버티면 또 모르겠는데 한 명 보내 이런 결정은 진짜 짜치거든요. 예, 눈 가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웅하는 식. 국민을 2번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짜쳐요. 그 내부 구성원들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든가. 눈 가리고 한 아웅하는 명 거예요. 보낸다. 이거는 진짜 대법원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 1심, 2심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순조롭게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순식간에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조희대 생각하고요. 대법원장 임기가 2년 네.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속수무책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던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 대법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대법관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에 대해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고 중지되니까 이게 다 멈췄지만 네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쭉 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이 뭐 전원 합의체 가겠다고 대법원장 결정해가지고 또 본인이 땅땅땅 때리면 윤석열 풀려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네, 네.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은 네. 비상 수단을 써야죠. 지금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너무 그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저는 좀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을 그렇게 날릴 네. 생각이었다면 네, 네,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준 직위를 그냥 둘 생각이면 네. 나중에 윤석열 본인이 올라왔을 때 풀어줄 수 있잖아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제가 초임 판사 시절인가 연수원 때 대법관 출신 분이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모 대법관 출신 그 양반인데 그 전두환 때 혹은 뭐 박정희 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을 실형을 선고하고 막 처벌한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이게 나는 애국했다. 나라를 살렸다, 지켰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대법관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혹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계속 두면 진짜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 풀려나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된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그 특수 신분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을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하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네,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뭐 우리 양분남 의원님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만 또 그게 만약에 힘들다고 할 경우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문함 33,000, 전현희 122,200, 김승원 27,000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 양문함 35,000, 김승원 3만, 또 전현희 125,000까지는 가야죠. 저 좀 더 올려주셔야지 5만 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